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까지도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굴과 인상. 아무래도 좋은 얼굴이 네. 좋은 인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인상은 표정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판가름되는 것이고 얼굴은 기본적으로 표정을 제외한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네. 생김새를 말하는 거고요. 네. 미간을 찌푸리면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미간을 찌푸리면 뭐 기분 나쁜 일이니? 아니면은 눈 나쁘세요? 뭐 이런. 그리고 입꼬리가 처져 있다거나 입을 삐죽 내밀고 있으면 너 불만 있냐? 혹은 화났니? 이런 말들을 듣곤 하죠. 네.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상과 마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낭만적인 혹은 흥미진진한 드라마는 여러분의 얼굴을 쫙 펴주겠죠? 네, 드라마 톡톡.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밑장님. 네, 앙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인상 얘기를 해봤는데요. 첫인상. 자, 우리 파워블로거 밑장님은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첫인상. 저 되게 차갑고 다가서기 힘들다는 말 많이 차갑다, 들었어요. 도도하다. 네네네. 그러면 앙꼬님은 어떤 말을 많이 들으세요? 저 정감 있다. 정감 있다? 완전 반대네요. 제가 볼 때 두 분은 공통점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눈이 동그랗고 크세요, 좀. 쌍꺼풀도 있으시고. 그래서 왠지 우리 여자 얼굴 볼 때 강아지상, 고양이상 이렇게 나뉘고 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왠지 강아지상에 가까우신 것 같고요. 저 고양이 소리 많이 듣는데. 진짜? 여우 소리 많이 듣는데. 또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냐오. 그런 소리까지 내주시니까. 저는 고양이과거든요, 확실히. 왜냐면 눈이 행 하고 올라갔어요. 눈이 행! 횡이 아니라 행 하고 올라갔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인상 얘기도 해봤고 오늘은 얼굴과 관련된 어떤 드라마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어떤 작품인가요? KBS 수목 드라마죠. 왕의 네. 얼굴. 왕의 네. 얼굴입니다. 네. 왠지 영화에서도 관상이란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왕의 그 관상과 관련된 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서인국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네요. 네. 서인국 씨가 광해군으로 등장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는 조윤희 씨. 네. 그러니까 그 왕과 왕의 아들을 둘 다 동시에 사랑하는. 동시에요? 예, 그러니까 그 관상이 두 용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여인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 네. 어떤 그게 얼굴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관상으로. 신기하다. 네. 그래서 어떤 이게 허구의 드라마인 거죠, 이것도. 그렇죠. 약간 가상의 드라마죠. 포함된 역사적인 인물을 두고 네. 거기에 이제 가상의 뭐 관상이라는 주제를 덧입혀서 만들어진 드라마죠. 재밌네요. 신선합니다. KBS에서 하는 드라마고요. 네. 또 시청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시청률은 뭐 6.2% 정도 됐어요. 지금 4회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네. 얼마 되지 않은 드라마네요. 따끈따끈한. 네. 6.2%면 그래도 꽤 높은 수치. 네. 그리고 서인국 씨가 KBS에 등장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부터 서인국 씨가 왕의 얼굴에 등장한다는 이슈가 굉장히 됐었어요. 네. 약간 서인국 씨가 어찌 보면 되게 이국적인 외모잖아요. 맞아요. 얼굴도 뜯어보면 그런데 또 사극에 들어가니까 또 그 나름대로 또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니까 되게 잘 맞는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우리 전통 의상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윤희 씨는 이렇게 갓을 쓰고 남장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스토리인가요? 역할이 어떠냐면 이제 관상에 따라서 이제 타고난 운명이 있잖아요. 원래 조윤희 씨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위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10살 때 역병으로 자신을 살리고 오빠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굉장한 이제 선비신데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스님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는 죽고
남자아이로 살아야 하고 여자는 죽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이 여자애가 타고난 운명이 두 용을 섬길 운명이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운명을 살지 말고 남자로 살아라. 그래서 오빠가 죽고 나서 굉장히 이제 자기는 본인은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오빠 역할을 하면서 오빠 행세를 하면서 남장하고 살아요. 여자를 버렸는데 그래도 관상가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여성이다. 이게 들통이 나는 거죠 나중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들통이 나고 추후 스토리는 그러면 여자로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릴 때 우연히 절에 갔다가 오빠가 죽어서 오빠가 이제 좋은 생을 마감하도록 이제 엄마랑 같이 절에 갔다가 그 서인국 그러니까 광해군 어릴 시절을 만나죠. 어린 시절에 광해군을 만나는데 만나서 이제 그때 뭐 같이 우리 나중에 혼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증표도 주고 증표가 이렇게 옥으로 된 돌? 네네 맞아요. 그것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자라서 한참 자라는 동안에도 잊혀지지 않았어요 광해군이. 네, 나중에 광해군을 만났을 때 딱 알아봤는데 광해군은 조윤희를 못 알아본 거예요. 저런. 남장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좋아하면 안 되죠. 네,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와중에 어떠냐면 아버지인 선조가 사실은 얼굴이 어릴 때부터 왕의 얼굴이 아니다. 왜냐하면 왕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왕의 얼굴이 따로 관상이 있기 때문에 그 관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되면 백성들이 어렵게 되고 환란을 겪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자기 그 관상에 대해서.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되게 운이 좋게 임금이 된 거예요. 임금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임금이 돼서도 그 컴플렉스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관상이 사실은 자기 아들, 그러니까 서인국이 친아들은 아니고요. 친아들은 친아들인데 이제 후궁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일찍 죽고 그리고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에요. 서인국이. 그런데 이 왕의 얼굴을 타고난 건 정말 그 서인국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왕에 대한 욕심이 커도 자기가 지금 현재 왕이고 어쨌든 나중에 물려줄 건데 누구에게인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얼굴을 한 누군가에게 자기 왕을 뺏길 거라고 계속 생각해서 위협을 느끼고 막 이래요. 아버지인데 저럴 수 있나? 그러니까 특이하네요. 이성진 씨죠. 그래서 이성재 씨요. 이성재 씨. 네, 아버지 선조는 이성재 씨인데 그래서 서인국의 관상을 관상쟁이 시켜서 안 좋게 만들려고 침을 놓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좋게 만들려는 줄 알았는데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장면 봤어요. 얼굴에 침 이렇게 꽂고. 본인에게는 숨기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럴 수 있나. 어차피 자기 뒤를 이어서 나중에 어차피 왕이 될 누군가는 건데 돼야 되는데. 그럼 걔한테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였으면 아주 메스 가져오라 해서 성형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냉정하더라고요. 막 그 도둑이 들었을 때도 아들 향해서 화를 겨누는 거 보고 서인국 눈이 막 촉촉해지는데 그렇죠. 갑자기 아버지가 저럴 수 있나 싶겠죠. 정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화를 뺏어서 막 겨누는 모습 잘못하면 정말 자기 심장에 꽂히는 건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장면. 그런데 이 사실은 서인국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자기 얼굴도 그렇게 침을 놓는 이유가 안 좋게 만드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관상에 본인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책도 몰래 읽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책이 하나가 등장하더라고요. 네, 왕의 얼굴을 표현한 책이죠. 용한 비서. 네, 그게 대대로 이제 왕들 사이에 왕실에 내려져 오는 책이었는데 그걸 선조가 태워버리죠. 결국엔 태워버리고 그걸 없애겠다고 태워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계속 역적이 생긴다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제 막 왜군도 많이 쳐들어오고 임진왜란도 나고 막 역병도 돌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얼굴을 타고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한쪽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무마시키려고. 근데 사실 막 그거 태우는 장면 보면서 그거는 누군가를 위한 그런 막 이렇게 질타를 하려고 모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만족에서 태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스스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게 그렇다고 공개돼서 다들 자기를 뭐 질타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조윤희는 그런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용을 섬기는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관상이. 그래서 관상가가 그러니까 선조가 몰래 시켰어요, 관상가한테. 나의 왕의 그 관상이 타고나지 못한 걸 보완해줄 수 있는 여인을 찾아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조윤희였던 거죠. 그런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서인국가도 천생연분인 관상이고요. 네, 왕을 보완해줄 수 있는 관상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같이 그렇게 후궁으로 삼는. 네. 재밌겠다. 이제 아들이랑 원래 이렇게 정략을 할 사람이었는데. 아빠야 마누라가 된다 그러면 되게 좀 근데 이제 막장 사극인데 막장 사극. 그런데 중간에 또 조윤희가 굉장히 이제 그 광해군을 좋아하는 마음을 잊지 못해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을 바뀌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영모로 인해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거를 광해군에게 그 책을 아버지가 쓴 책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광해군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저런저런 그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엇갈리는 부분들이 생기네요. 네, 가슴 졸이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네. 예전에는 참 지금은 광해 드라마도 나오고 뭐 별그대에서도 잠깐 나왔었고 뭐 불의 여신 정의에서도 잠깐 나왔었고 하지만 그전에는 사실 광해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 아니지 않나요? 네, 안 좋은 되게 평을 많이 받았었다고. 네. 그리고 요즘 보니까 그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광해군하고 연산군 막 안 좋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약간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해보자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시각들을 다르게 보고 그리고 있어서. 또 그게 드라마에 이렇게 같이 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보니까 광해군이 말씀하신 대로 밑장님 말씀대로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평을 받았는데 그 안 좋은 평을 연산군이나 마찬가지로 안 좋은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정말 진실이 뭔지 그게 묻힐 수 있는 거잖아요, 역사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들이 많고 막 한두 줄밖에 안 나오고. 네. 근데 실제로 광해군이 임금이 돼요. 임금이 되는데 임금이 돼서 근데 인정받지 못한 게 아니라 되게 그런 왕의 얼굴을 가져서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평생 사는 동안 암살의 위협을 많이 느끼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무슨 김씨인가 무슨 숙빈 김씨인가? 네네네. 귀인 김씨. 김규리 씨가 그 역할을 해내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선조가 제일 사랑했던 후궁 중에 하나래요. 근데 아들을 둘을 낳는데 아들을 어떻게든 왕을 시키려고 그 엄마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뿐만 아니라 형인 임해군이 또 있잖아요. 임해군도 있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아들들이나 그런 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평생 동안 암살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됐는데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문에 되게 운 좋게 왕이 됐대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되게 탁월했대요. 그러니까 되게 정치를 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게 그냥 광해군 안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요즘에는 다른 시각으로 많이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왕의 역할을 되게 충실히 잘했던 능력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조윤희 씨의 이렇게 연기 변신이 너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분이 요즘에 물오른 배우로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거의 신성록 씨도 그렇고 서인국 씨도 그렇고 다 이번 역할은 되게 잘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윤희 씨가 예전에는 넝쿨땅에서도 인기를 끄셨고 여기에 또 등장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진짜 오랜만이신 거죠. 이번에는 막 무협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막 칼싸움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여전사로도 변신을 하신대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그 귀여운 외모시잖아요. 원래 되게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되게 뽀얀 피부.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계속 보면서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예쁘게 생길 수가 있지? 정말 남자라면은 저런 꽃미남. 그쵸. 우리 시대로 말하는 꽃미남이죠. 꽃미남. 그 관상쟁이가 이렇게 멀리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빛이 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조윤희만 딱 있고 옆 사람들 다 막 슬로우. 맞아. 다 심령사진이야. 희미하게.
정말 그 멋지고 예쁜 사람 멀리서 봐도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있죠. 맞아. 딱 그 포스라 그러나? 밑장님 그런 게 있어요. 뭐 혹시 그런 분 본 적 있나요? 멀리서 앞에 딱 계시잖아요. 이런 농담 좋아하지만. 네. 예전에. 근데 오늘 왜 크리스마스 저 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원래 밑장님 건데 제가 뺏었습니다, 잠깐. 얼마에 사실래요? 오늘은 동영상도 아닌데. 탐나네요, 이거. 예전에 그 고소영 씨랑 결혼하셨다. 장동건 씨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우와. 네. 그게 그냥 어떤 그냥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그냥 화보 촬영하시는 걸 봤어요. 저도 그때 뭘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확 죽어요, 기분이. 이게 확 고개를 숙이게 돼요. 멀리서도 막 장난 아니에요. 포스가 막 느껴지는 게. 저는 딱 3분 기억나는, 이게 저는 예전에 그 MBC 옆에서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맨날 봤어요. 점심시간에 나가면 보고, 저녁에 퇴근할 때 보고, 막 이런 되게 많이 봐서 그냥 옆집 아줌마 같고 옆집 아저씨 같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딱 기억나는 3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일 첫 번째로 김희애 씨. 김희애 씨가 한번 이제 회사 광고 때문에 왔는데 물광 피부. 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거기다가 또 2번째는 황신혜 씨. 황신혜 씨가 지금은 좀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이제 그래도 나이가 드셨으니까. 근데 처음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어리고 결혼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엄마가 매니저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랑 같이 오셨는데 정말 빛이 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연예인은 정말 이게 다들 평범한 것 같았는데 그 2분 그리고 딱 한 분 생각나는 게 아나운서 백지연 씨. 백지연 씨. 그분은 정말. 그분도 정말 그런 포스가 느껴지시고. 딱 이렇게 사람들 쭉 지나가는 그분은 이게 막 이런 그 실내 장소에서 본 게 아니라 복도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 1층 로비에서 봤어요. 그때 막 점심시간에 막 사람 많은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백지연 씨. 진짜 그렇더라고요. 나는 앵커다. 얼굴도 굉장히 하얗고 굉장히 이게 막 키도 크시잖아요. 키도 크고 너무 귀하게 생긴 거예요. 귀티나게 생기신 거죠. 딱 한 사람 멀리서 보는데 지나가는데 저 사람 누굴까 이랬는데 가까이 쓱 오는데 보니까 백지연 씨더라고요. 그 3분이 기억이 나요. 정말 말하지 않아도 그 생김새로 주는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막 기운이 느껴져요.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그래서 이런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부분들에서 파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뭐 취업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막 성형외과 다니시잖아요. 많이 남자분들도 그렇고. 저 고등학교 때는 고3 때 대학교 가잖아요. 면접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1 때 성형을 해요. 진짜? 진짜? 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 얼굴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마다 이제 고치는 거예요. 걔들이 고3 되면 다른 얼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을 위한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실업도 있고 대학교 면접을 봐야 되니까 뭐 수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전까지는 다 붓기도 빠져야 되고 세상에. 안정돼야 되니까 1학년 때부터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런 게 좀 심하네요. 저희 학교에 미스 코리아가 나왔었어요. 몇 살에? 몇 살에? 제가 들어간 해 3학년에서 나왔었어요. 고3 때요? 네. 이야. 그래서 저희 학교가 좀 그런 거 배출이 많았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수술을 해서 성형 미인이 많아. 자리 잡으면 3학년 되는 거야. 다 머리도 길고 막 저희 막 연극부 짱이었거든요. 근데 좀 자연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한 거죠 뭐. 가는 집이 있나 봐요. 연예인 분들도 오히려 고치고 나와서 별로 이렇게 자연미가 없어진 분들 되게 많으시고. 맞아요. 개성이 사라진 분들 많아요. 왜 욕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쁜데 굳이 그렇게까지 티내면서 저는 좀 개그맨 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개그우먼 분들. 맞아. 양악수술 많이 하고 전혀 다른 얼굴이 됐어요. 예쁘긴 예쁜데 그쵸. 완전히 느낌이 개성이 없어졌어요. 좀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해지는 맞아요. 원래 딱 그 얼굴이 있었는데 그 얼굴을 봐서 재밌고 그 얼굴이 나오고 친근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냥 예쁘게만 해달라고 해서 이게 예쁘게 만들어준다기보다 이런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상적으로. 관상적인. 아무리 예쁜 거 하고 이제 좀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얼굴에 있어서 조화를 잘 이루면서 관상적으로 좋은 얼굴을 되게 만들어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아닐까. 인생을 또 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냥 보완해줘야지. 예쁘게만 된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런 책임감이 좀 있어서 이게 그런 쪽으로 해도 성공하지 않을까. 저 의사는 관상학적으로 고쳐주는데 잘 돼.
이러면은 좋잖아요. 막 취업이 안 되는데 막 조금 고치니까 취업이 돼.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훨씬 좋고. 막 집에 막 안 좋은 일이 많았는데 약간 뜯어 고쳤더니 집이 막 되게 화목해져. 맞아. 그런 데가 이미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보 주세요. 관상적으로 어디가 잘한다 문제인지. 그러면 밑장님은 그런 거 제의 받지 않으세요? 성형외과. 저 예전에 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코 좀 해라. 코를 조금만 더 세우면 더 이게 또렷한 인상이 될 것 같다고. 그런 거 하고 포스팅 해달라고 이런 제의 같은 거 올 것 같아요. 제가 수술을 안 하려고 필러 같은 거는 많이 해봤는데. 해보셨어요?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요? 네. 맞아.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그리고 잘못하면 필러도 코가 녹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혈관을 잘못 받아서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필러를 넣어도 안 올라가요. 그리고 저 아는 분은 그렇게 블로그처럼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분인데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코도 되게 예뻐요. 근데 또 해. 제의를 받아서 했대요. 성형외과에서 필러를. 근데 잘못 나가지고 혈관으로 들어가서 코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데 가가지고 이거를 복원하는데 3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래서 잘 되셨나요? 이제 그런 와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문제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분은 아직도 조금 더 해야 된다. 이제 그분은 콤플렉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니 그냥 봐도 진짜 예쁜 분이거든요. 정말 그런 건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욕심내지 맙시다. 정말 필요 이상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게리피티 같은 거, 게리피티는 아니겠고 렛민 봐도 진짜 막 너무 안타까운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미녀의 탄생. 봐도 어떻게 한예슬처럼 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전신 성형을 해도.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또 하는 분들이 있겠죠. 하려는 분들이. 몸매가 전지현만 된다면 무슨 운동이든 못하겠어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운동을. 그건 약간 타고나야 돼. 그래, 맞아. 타고난 기본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있고 거기서 이제 다듬는 거지. 맞아, 일반 사람이 전지현이 되긴 힘들어. 안 돼. 노력하다가 진짜 피똥 싸요, 진짜.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매력과 장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얼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드라마 얘기로 돌아가서 역병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병인가요, 이게? 역병이요? 역병 전염병? 도는 거죠. 그때. 돌림병 같은. 네네네. 그렇죠. 무슨 홍역이라던가 예전에 예방주사가 없었으니까 걸리면 다 없었고. 운 좋으면 살지만 걸리면 죽고. 근데 전염성이 워낙 강하니까 홍역 막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모든 전염병이 다 그냥 거기에 속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감기 요 근래 저도 걸렸었는데. 진짜 물론 이런 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전엔 감기로도 죽는 사람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몸을 또 잘 튼튼하게 하지 못했으면 면역력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더울 때만 음식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극을 보면은 이런 뭐 싸우는 씬이라든지 병든 씬이라든지 동원되는 엑스트라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춥겠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 서인국 씨 액션씬 있었잖아요. 네, 진짜 멋있다. 그 도적들하고 싸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책장을 더더더덕 밟고 올라가시는데 뭐야? 저는 약간 화면이 그 어두운 곳이었잖아요. 저녁에 서가고 불이 다 꺼져 있고 이래서 대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스페셜 보니까 자기가 직접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멋있다. 그래서 온몸에 상처가 되게 많으시대요. 진짜. 액션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얼마 전에 해피투게더 그 예능에 왕의 얼굴 출연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서인국 씨가 이렇게 덤블링도 보여주시고 뒤로 하는 덤블링. 엄청 연습하셨대요. 그 장면을 위해서.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뭐 복싱 이런 것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되게 또 웃긴 게 또 신성록 씨도 액션씬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약간 허당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막 왜군들 무찌르고 막 이런. 막 하다가 진짜 막 발로 차고. 죄송해요. 제가 사극이 처음이라 막 이런 모습. 저 스페셜 방송에서 그거 보고 완전 무섭거든요. 스페셜 방송 한번 봐야겠어요. 올레에서 나와요. 올레에서 나오는구나. 네, 무료예요. 그 올레 TV, IPTV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집에서 볼 수 있는 거. 올레 쿡TV. 거기에서 그런 걸 보여주는구나. 네, 저는 스페셜이 있어서 공중파에도 나온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배우분들의 관상도 봐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딱 기억나는 게 이 위에 입꼬리, 이 윗입술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정이 많대요. 그래서 여기서 서인국 씨가 관상을 보는데 관상학자한테 보는데 서인국 씨가 여자가 많은 왕상이래요. 그리고 뭐 또 점이 이쪽에 있으시잖아요. 좋겠다. 신성로 씨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둘이 되게 합이 잘 맞는데요. 근데 신성로 씨는 서인국 씨랑 좀 반대의 인상을 가진 게 눈이 약간 짝짝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속마음을 잘 모를 수 있는 사람이래요. 눈이 짝짝이인 사람은. 그러니까 역적의 상이라고. 그래서 역모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람이라고. 그 드라마의 역할과 딱 맞네요. 거기서도 대동계 꾸며가지고 맞아요. 도치 역할을 하니까 왕을 바꾸자 막 이런 주의잖아요. 본인도 제가 역할 잘 맡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궁합은 맞는데 이제 서로 반대되는 관상을 갖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왕이 많이 등장하네요 드라마에. 요즘에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사극이 좀 많잖아요. 비밀의 문도 아직 하고 있고.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으로 나오시고. 뭐 요즘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게 약간 사람들 심리적으로 뭔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리더십 있고 추진력 있고 좀 공정한 그런 리더를 원하는 분위기가 우리 많아서 사회가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 갈망하니까 그걸 더 보게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더 만들어내고 작가분들이. 근데 그 비밀의 문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이고 그 지금 여기 그 왕열굴에서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약간 대립이잖아요. 근데 여자 갖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징그러워요. 여자 갖고 징그러워. 아빠 뭐야? 아빠 내 여자. 요즘 현대에도 요즘 시대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징그러워요. 요즘은 더 징그러워. 뉴스에 한 번씩 등장해요. 그런 스토리.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닮다 보면 서로 같은 여자를 그 이미지의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아니 그래도 못 돼도 20살 이상은 차이 날 거 아니에요, 아빠랑. 징그러워. 정말 그런 거 정말 저도 별로인 것 같아요. 내 여자친구가 아빠의 와이프가 된다고 생각해요. 싫어요. 네. 근데 우리 아빠랑 결혼할 수 있어? 제가 막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예전에 조선 시대 임금이 26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막 권력 다툼이 워낙 많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 왕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왕비 그 정통 왕비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왕이 된 케이스가 딱 2명밖에 없대요. 그래요? 나머지는 다 후궁 서자 출신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래가지고 조선 시대에는 정말 그런 그 왕이 되기 위한 정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자에서 왕이 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다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웬만한 막 이렇게 그 배경들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한 노력들, 막 정치적으로 막. 그래서 다 왕이 되면 다 그냥 잘라내고 다 죽이고 그냥. 무서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북한도 그런 게 보이잖아요. 뉴스 보다 보면은 북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종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그런 걸 닮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습이. 전 이번에 북한에서 애니메이션 강국을 만든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애니메이션 강국? 못 들으셨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만화 같은 거를 많이. 애니메이션 많이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거 그쪽 사업에 되게 많이 지원해주고 있대요. 그냥 밥이나 잘 먹여줬으면 좋겠어요. 말 잘못하면 안 돼요. 이거 인터넷 라디오. 외국까지 들리면 어떡해 이거. 그렇죠. 어디서나 쳐들어와요. 이런 것도 들으시겠죠? 북한에서. 미사일 날라와요 막.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세요. 그 드라마 얘기를 다시 보면 광해군 형이 임해군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세작책봉 될 거라고 당연히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성급하고 성격이 좀 그런 것 같고 너무 선조랑 똑같아 성격이. 네, 급하죠. 급하고 막 불을 막 불 갖고 막 성격 왜 그래? 보니까 광해군이 사실은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몇째 아들이고. 순위로 따지면. 이런데 임진왜란 덕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광해군이 직접 나서서 자기가 그 왜군들을 토벌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들을 챙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공을 높이 사서 이제 세자책봉이 되고 그리고서 왕이 됐대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어땠냐면 그 아까 말했던 그 김규리 씨 있잖아요. 네. 귀인 김 씨가 낳은 첫째 아들을 막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세자가 될 뻔하다가 임진왜란이 났는데 그 세자가 이제 뭐 군사들을 이끌고 한번 이제 전쟁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귀인 김 씨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지라 자기 아들은 죽음 그 전쟁터에 못 내보내겠다 그래서 세자를 안 시키겠다고 발뺌을 했대요. 그래서 광해군이 세자가 되고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나갔구나. 네, 그래서 되게 운 좋은 케이스라고. 뭐 정말 그 왕의 얼굴을 가져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되게 운 좋은 케이스라고 역사적으로. 근데 원래 광해가 되게 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명에서 원래 거부를 많이 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되게 또 어쨌든 그 중국과의 그 명과 뭐 이런 관계는 나중이었고 이제 그 광해가 왕이 된 다음에 뭐 외교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고 이제 보니까 임진왜란 그러니까 그 왜군이 쳐들어오는 문제가 더 심각했었대요. 이 시대에는 그때. 그래서 그거를 무찌르고 이끌고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고. 근데 임진왜란 때도 명이 도와줬었나요? 처음에요? 전 도와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명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반전으로 몰리게 되니까 그때 뭐 후금이랑 부딪혔다고. 그래서 그때 광해군이 그래서 명의 편을 들 것이냐 후금 편을 들 것이냐 이게 되게 있었어요. 고민을 네, 많이 맞아요. 했었다고.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뒤에 중국 쪽에서 이제 광해군을 조금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고, 네. 그런 배경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역사적인 지식이 있으신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보니까 되게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우리 손으로 무찌른 거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명이 그러니까 좀 도와주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관계 때문에 명에 이제 우리가 약간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서 일본 쪽으로는 확실하게 이겼지만 중국 쪽이 어이없이 무릎을 꿇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비화가 있었군요. 네. 오로지 우리 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좀 더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윤현 씨가 이제 후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사회를 잘 못 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아직 아닌데, 근데 결국은 들어가는 게 스토리가 맞아요. 전개상 맞는 것 같아요.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광해를 죽이려고. 네네네네. 계속 이제 막 위협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제가 어떤 컷에서 봤는데 그 후궁이 되어서 후궁의 이렇게 모습을 하고 왕과 마주 앉아 있는데 선조가 만약에 누군가 역모를 꾸미는데 역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죽여야죠 이런 식으로 조윤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해가 쫓기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마도 너무 오해를 했어.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광해는 진실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다 내 잘못이라 그러고. 원래 그런 데서 오해가 비롯되잖아요. 앞으로 이 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광해가 어떻게 성장할지 굉장히 기추가 왕의 얼굴이 진짜 어느 정도는 허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아직 법정 싸움 중이래요. 그래요? 전에 어떤 한번 부분 때문에요? 이 드라마 시작되기 전에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원래는 이 드라마가 왕의 얼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KBS 쪽에 방송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관상을 드라마화 해서 제작하기로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게 사그러지고 이 드라마 갑자기 확 떠가지고 이 드라마로 들어온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법정 싸움이 났대요.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근데 이제 반응들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이 드라마도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관상의 드라마화를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관상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흥행이었잖아요. 네네. 거의 이준기 씨 나오는 거 맞죠? 이정재 씨랑. 이준기 씨는 안 나오는데요. 이준기 씨가 아니고 이정재 씨 나왔고 송강호 씨 나왔고 송강호 씨 나오셨다. 송강호 씨 나왔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 김혜수 씨 나왔고 김혜수 씨 저희 남편 김혜수 때문에 관상을 정말 글래머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희 완전 좋아해요. 이 드라마 장르가 감성 팩션 로맨스 활극이래요. 기네요. 요즘 장르가 왜 이렇게 다
막 짬뽕 된 것들이 다 붙는 것 같아 하나씩.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다 종편에서 오는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아, 나 관상의 조정석 씨. 완전 좋아하는 분이에요. 맞아. 자,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흥미진진해지겠죠, 스토리가. 네네네. 어떻게 저는 펼쳐질까요? 이번에 드라마에 아역이 설정이었나요? 아역 잠깐 나왔죠. 잠깐 나왔는데 잠깐. 너무 슬펐어요. 아역을 보면서. 맞아. 연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웬만하면 아역 보고서는 연기 생각 안 하는데 아마 되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짧아서 비중이 작아서 그렇게 많이 고려는 안 했나 봐요. 뭐 그랬을 수도 그래도 있는데 귀엽게 봐줘야. 광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겼다면 좀 실망이 돼요. 가희도 어렸을 때 조윤희 씨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겼으면 보통은 어렸을 때는 좀 되게 조망만하고 예쁜 분들을 쓰는데 아이들을 많이 내보내는데 그닥 닮지는 않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역 나온 거 보고 엄마들이 써달라고 로비했나 봐요. 너무 좀 이게 멘트 치는 것도 좀 어색해서 조금 더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몰입이 안 되고 맞아. 자꾸 애들 연기하는 것만 생각이 요즘 애들 연기자 시키려고 엄청 이렇게 보내잖아요. 학원에. 맞아. 그 촐랭이 노래도 정말 슬펐어요. 촐랭이? 네. 그 막 우울할 때 부른 그 노래 불러달라고 그래. 커서도 만났을 때 있잖아요. 우울할 때 서인국 씨가 이제 조윤희 씨가 이제 후궁이 된다는 걸 알고서는 막 형님이랑 같이 술판을 막 벌이잖아요. 거기서 막 울다가 막 엎드려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촐랭이 노래가 발음이 너무 촐랭이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잔데 아버지 후궁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노래는 진짜 좋은 걸로 만들어서 발음이 촐랭이 이게 뭐 그게 몰입을 해야 되는데 슬픈 장면인데 막 배경음도 막 슬픈 거 깔리는데 촐랭이 이러니까 너무 웃겨갖고 이거 웃어야 되는 분위기야 울어야 되는 분위기야. 그러게 비극적이지만 중간중간 좀 웃음을 유발하는 포인트도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보다가 극을 이렇게 딱 끊어뜨리는 것 같아. 좀 안타까워. 요즘 사극을 주로 좀 그런 많이 요소들을 넣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막 느낌 알겠거든요. 막 여자친구를 뺏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자기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마냥 무겁지만은 않네요, 드라마가. 네. 거기서 진짜 막 해변에요 이런 거 부르는 느낌이에요. 진짜 막 그런데 여자친구 뺏겼는데 막 야이 이런 느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 밑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싶어져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딱 알 거예요. 아직 안 보신 분들도 되게 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밑장님 얘기를 듣고. 누워서 울면서 해변에 부르는 느낌이에요. 네, 요즘에 이제 이런 퓨전 사극들이 등장하면서 역사에 관심 없던 분들도 재밌게 이제 다시 들춰보고 몰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서인국 씨 등장의 왕의 얼굴을 가지고 방송을 해봤고요. 오늘 밑장님이 굉장히 예쁘게 캘리그래피로 왕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써가지고 오셨네요. 코팅까지 비디오 해서 캐스트가 아니라는 거 오셨는데 이따가 사진으로 남겨야겠어요. 네, 이거 사진 갖고 가세요. 네. 한 장씩 모아봐요 우리. 나중에 벽에다가 이렇게. 코팅지가 집에 있으신가? 네, 저희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좋다. 네. 아이들과 다 코팅해줘야 되기 때문에. 밑장님의 캘리 실력이 정말 나날이 일치월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쭉 내려다 보면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뀐 걸 드라마 느낄 것 분위기가 같아요. 딱 나고. 멋지다. 나중에 다 모아서 우리 벽에다가 한쪽 벽에다가 그래요. 사무실에다가. 또 우리 드라마 톡톡이 조만간 재미있는 걸 기획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시도를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 뭐 은근 또 흘려도 개편이야. 되나요? 또 개편. 개편은 아니고요.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얘기할까요? 네. 뭐 입이 간질간질 거려가지고 이걸 틀어박아야 돼.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요즘 감기 걸린 분들이 참 많아요. 네. 두 분은 아직 안 걸리셨죠? 네,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저는 생강차에 힘을 요즘 정말 많이 생강차? 느껴요. 약간 재채기 나려고 그런다, 코가 맹맹해지려고 그런다, 목이 칼칼해지려고 한다 그러면 생강차를 바로 끓여서 대추랑 마셔요. 그러면 그걸 마시고 나면 정말 말짱해져요. 생강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은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넣어요. 한 줌씩 넣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생강 한 줌 넣으면 대추는 반만. 네, 그래도 돼요. 네, 왜냐하면 달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렇게 먹여요, 저는. 그러면 감기가 계속 안 걸리거든요. 저도 좀 우려내서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저희는 대추차만 먹는데 감기 다 걸렸어요. 생강 넣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진한 감기에 걸리셨다. 그걸 네. 떼고 싶다 그러면 네. 그 생강차를 끓여서 거기다가 시나몬 있잖아요. 계피가루 섞어서 드시면 확실하게 뚝 떨어진대요. 요즘엔 그런 거 되게 잘 팔아요. 마트 가도 계피가루 다 팔고 그쵸. 무슨 가루 편하죠. 무슨 가루 다 있어요. 예전에는 저런 게 어디 팔아 이랬는데 뭐 요즘 많이 팔리겠어요. 그런 것들이 생강, 계피, 대추 이런 거 많이 팔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오늘 영하로 뚝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감기 모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첫눈 마음껏 봤어요. 아, 맞아. 저는 첫눈이 무서웠어요. 날아가는 줄 알았어, 첫눈. 막 바람이 살을 내리더라고요. 좀 낭만적으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퐁퐁 이렇게 한방눈이 다시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때리면서 막 다음 주에도 우리는 즐거운 드라마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올게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